네, 여우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증시가 2160에서 더 이상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네요, 전소영 연구원님.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몸을 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아직 대외적인 악재가 해결이 확실히 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은 돌아오기가 힘들까요? 글쎄요,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불확실성이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는 해소된다라는 쪽으로 시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수급에 따라주지 않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기관에게 물량을 넘겨주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도 눈에 띄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의 그리스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좀 좋게 합의를 이루면서 사실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지만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기대만큼 나오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유로존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면 네. 그리스 긴축의 합의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보일 줄 알았거든요. 네. 특히 유럽의 증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 좀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워낙 애플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미국은 지금 남 돌볼 겨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시황 주제로 이런 주제를 선정했네요. 함께 보시죠. 그래요. 미국은 본인들 문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주택 지표가 호재가 됐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하루 만에 악재가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상황들을 점검을 해보죠. 예. 우선 미국을 좀 보면은요, 이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 긴축에 대한 반대를 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무난하게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8월 2일 날 이후에 디폴트 가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좀 앞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매매를 보면 어제 좋았던 이야기는 주택 착공 부분이었고요. 네. 오늘 나온 발표는 주택 매매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표와, 그러니까 매매와 착공이란 단어를 좀 구별을 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 6월달, 7월달, 8월달 이 더운 날씨에 이사 성수기가 아닌 것처럼 미국도 지금 찜통 더위에 원래 이 기간 동안은 그렇게 이사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착공에 대해서는 뭔가 맨바닥이 열심히 다시 세운다는 새로운 느낌에 있어서 의미가 깊었다고 보고요. 오늘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 지표가 예상치를 그러니까 0.8% 감소했다. 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미국의 증시를 잡았다기보다는 역시 이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 의원이 어떻게 합의를 낼지 안 될지 이 부분이 미국 증시의 발목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IBM도 실적이 좋았는데 의외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업 실적에 대한 실적 매매는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심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지만요, 의외로 외인의 매도 강세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만 무난하게 넘어가면요, 다음 주는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외국인 들의 매수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승복 주임 말씀대로 다음 주에는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애플 효과가 있었는데 오늘은 인텔 효과는 좀 미미했어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거의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전미주택 건설협회 주택시장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주택 착공이 좋게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진짜 살아나는 것인가 라는 이런 기대감을 품었는데요. 오늘 나왔던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사실 이 지표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왜 좋지 않게 나왔냐 보니까 구매 취소율이 5월 달에 4%에 불과했던 것이 6월 달에는 구매 취소율이 16%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유로존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연장 문제 이런 것들이 심리의 위축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심리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고 좀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주택 지표도 주택 착공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후행 지표들이 따라갈 만한 이런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외인을 제외하고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는 합니다. 네. 보시면 오전에는 외국인을 제외한 뭐 주체들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쉽게 사들이지 않자 다시 이제 파란불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렇게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외국인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올 만한 이런 여력들과 그리고 자금들은 있다라는 이런 점들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하락할 만한 이슈가 오늘 하나씩 보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장대준 부장께서는 오늘의 시황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차화정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대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화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문사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자문사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둔화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역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또 외국인이 매도를 좀 지속했는데요. 연 8일 동안 그 매도를 했고, 그래서 기준으로 1,800억 정도를 매도를 해가지고, 전일보다는 한 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8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도가 시작된 게, 지난 그 7월 12일부터인데요. 지난 7월 12일 날 그 종가가 2110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145선이니까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닝 시즌이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이 발표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는 이유 때문에 좀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어닝이 좋았다고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어닝에 대해 가지고 좀 종목별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이런 모습이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업종별 흐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듯이 7월 전략은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순복의 발키리에서도 실적 호전 예상 중소형주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예, 특히 이제 이게 사실 조금 그러니까 매매할 때 좀 분리를 하셔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사실 어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제 받은 건데 제가 이제 장 종료 후로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수급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기관들은 2분기 실적에 반짝 기대감을 보고 매입을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역시 3분기, 4분기를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는 관점이다. 그래서 오늘 언급된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보시고 잡으시면 좋은 종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500명 이상의 시청자분들께 매일 전송이 됐다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중간 점검하도록 하죠. 현대중공업이 실적 예상보다 참 부진했습니다. 전기 비해서 마이너스 31%고요. LG화학 또한 부진했습니다. 하나금융과 하이닉스는 전기 비해서 플러스권을 나타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는 호실적에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였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실적이 선방했다, 하이닉스가.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약세였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호실적이 나와서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로 갈 법도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가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하나금융이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를 뜯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해서 단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순이자 마진이 증가했던 이런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금융 그룹만의 이런 이 이슈가 아닌 은행주 전반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은행주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IT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이닉스 자체도 기업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3분기에도 기업 실적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어닝 쇼크.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쇼크셨을 겁니다. 점검을 해보면요. 매출액은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문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쪽에서 좋지 못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관련 업종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레포트를 쓴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입니다. 엄영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사업 부분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특히 이 조선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조선사업 부문 매출액이 감소한 만큼 아마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거의 9,9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중에서 지금 6,700억이 나오면서 3,000억 이상 좀 손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2,000억 가까이가 조선 쪽에서 까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선사들도 이렇게 현대중공업과 같이 충격일까요, 실적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런 식으로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금융위기 이후에 수주받은 물량들이 빨리 매출로 인식되는 영향이 있었고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빅3사 중에 뭐 삼성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처럼 전분기 대비 하락률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조선 플랜트 엔진 기계 여러 부분에서 매출액이 감소했고 전기전자 사업 부문은 좀 유일하게 좀 성장성이 나타났다면서요. 예, 지금 특히나 해양이나 플랜트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매출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벤트에 따라서 매출만 인식하고 또는 어떤 분기에는 비용만 인식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이런 체인지 오더 쪽이 많이 나타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비용은 많이 인식하고 매출은 별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았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워낙 수주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반기에는 이 수주 모멘텀이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선사들의 실적을 좌우할 이 하반기의 수주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우 그리고 삼성, 현대가 상반기에 상당히 수주 실적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2010년을 100이라고 놓는다고 한다면 2010년에 매출을 100이라고 놓는다고 한다면 상반기의 수주는 70에서 80, 평균적으로 7, 80 이상 다 수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수주가 좀 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 수주는 대체적으로 대형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이제 해양 시추 쪽에서도 이제 드릴링을 하는 그런 시추선이 많았는데요. 당연히 시추 설비가 나오면 그에 부합하는 생산 설비가 후행적으로 발주가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 생산 설비가 그렇게 많이 발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생산 설비 위주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이미 확보해 놓은 계약 물량에 옵션 물량에 해당하는 것만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메이저 업체들 수주 플로우가 그렇게 나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체들의 주가는 단기적인 수주 공백기에 돌입하면서 이미 고점 대비 20%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예, 작년이나 올해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인 수주 공백기에 상당히 업황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주가는 항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작년 4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두 번째 주까지 조선업체들이 여름 집중 휴가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영업상으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2, 3주간 횡보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이 기간에 많이 조선주에 대해서 비중을 좀 확대하셔서 추가적으로 가을에 나오는 수주 뉴스가 나올 때 많이 수익을 좀 누리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서에서 가을 거지를 하려면 지금 조선주 가을을 위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줬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64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41만 원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금융 호실적 금융주 살펴봤고,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4%를 웃돌면서 기업들은 참 속이 탈 것입니다. 물가 규제로 지금 내수주에 대한 좀 영향을 알아볼 텐데요. 정소영 의원님.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차관급으로 이제 진행이 되던 물가대책 안정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주재로 한번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 지금 물가 잡기에 지금 아주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가를 잡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주요 이제 대형 식품회사의 임원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좀 협조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좀 억제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원화 절상에 대한 수혜주에서 이 내수주라든가 항공주들이 그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그와 또 반대로 이렇게 물가 안정 대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내수주에는 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26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 방안을 발표를 할 텐데요. 주택용은 4% 정도 이제 인상이 될 거고 이제 공업용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인상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물가 안정 때문에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좀 억제가 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지금 이 전기요금 인상을 필두로 해서 공공요금 인상이 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 나타나면 그에 반대로 이런 음식료라던가 여타 이제 물가를 높게 잡을 수 있을 만한, 억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제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따라서 내수주 쪽에는 좀 많이 안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이슈도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에 하나금융 실적을 필두로 해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은행주가 계속해서 좀 이슈를 받을 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원화 강세로 어제 이제 내수주 또 항공주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부의 억제책으로 또 이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결론이 뭡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원화절상 수혜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내수주를 빼고 항공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이제 하반기에 물가 요인을 좀 고려한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물가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도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물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경기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주가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이 얼마나 높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얼마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지, 특히나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높게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정말 집중적으로 보셔야겠고요. 만약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주가 지수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수연구원께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희 그 보고서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예림의 SS 게시판에 제작진 노트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준 부장님, 네, 오늘 짧게 업종별 현황과 함께 어떤 그 매매 전략을 세우셨는지 함께 간단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제 건설업종이 이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해외 수주 기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주택 경기도 회복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우호적으로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양도세 완화 정책을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좀 건설주들이 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으면서 건설주하고 건설 기자재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건설 기자재 쪽에서는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은 종목 그 업종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쪽으로 매기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건설업종 오늘 참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참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죠. 다음 주제입니다. 미처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 안정에 기대를 걸고 한 발 한 발 앞서서 업종 종목을 선별하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세 분의 전문가의 그럼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먼저 전소연 의원님. 네,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긴 한데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블랙스완처럼 어디선가 툭 떨어지는 이런 위기들을 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 EU 긴급회의라던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여러분들이 8월 2일로 알고 있는 그 부채 한도 연장이 사실 데드라인이 8월 2일이고 8월 2일 날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이 얘기는 즉 국회에 대해서 땅땅땅 쳐서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폴트 사태가 나는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상하원이 이번 주 금요일 22일까지 이런 합의에 도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혹시라도 금요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긴박한 상황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8월 2일까지인데 왜 벌써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실 이렇게 그 이자 지급 기준으로는 11일과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합의가 도출된다면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원에서 이제 도출될 만한 시한이 7월 말 정도가 됩니다. 7월 말 정도까지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셔야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문제들은 미국과 그리고 유럽 은행들의 실적 악화입니다.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사실 이제 국가의 위기는 그동안 계속해서 은행의 위기를 동반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실적 그리고 은행들의 그런 규제 이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발표됐던 이제 중국의 PMI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고강도의 긴축 정책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경기 부양 그리고 내수 부양 쪽으로 시선이 조금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무게를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네. 제가 오늘 좀 욕을 먹더라도 쓴소리를 세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택 매매가 이제 감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전 세계 이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구매 취소를 하거나 이번에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유로존의 위기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지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문제와 달리 미국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게 지금 글로벌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부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올라가는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혹시 물가 대책 나와서 기대하지 않을까? 굉장히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현대중공업을 좀 보면요. 1분기, 2분기 초까지 그렇게 외쳐대던 현대중공업인데 결국 돈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만약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할 말 많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이슈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하반기 3, 4분기 지금 이런 실적 알가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전히 지금 이승우 주임님께서 보고 있는 업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IT. 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합해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오히려 장 막판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 내지는 퀘스천 마크 실적 내지는 전망에 대해서 일단 글로벌 증시가 회복이 돼야지만 IT가 가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글로벌 증시가 미국이 디폴트까지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좋게 보고 IT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아직까지 이승보이가 IT 사라 그랬는데 지금 사야 되나라는 것보다는 저는 분할 매수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회복되는 순간 왕창 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실적과 정책, 수급이 받쳐지는 중소형주. 네. 그것도 얘기를 우리가 늘 들어보는 상황이고요. 자, 장대조 부장님 의견 예. 주시죠. 예.
여전히 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럽과 미국 리스크가 부과됐을 때 주가가 내려간다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지수가 눌렀던 만큼에 갑자기 튈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제 21선거에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열권에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수와 그리고 종목들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주가가 하루아침에 내려앉히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개별 종목들이 차익 실현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이제 고점을 갖다가 갱신하는 그런 수익률 게임이 또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주 쪽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매매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 참 어렵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투자증권 정재웅 대리가 별별 랭킹에서 태양광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태양광 업체들이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주가 상승이 대단했는데요. 내일 별별 랭킹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우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